아버지, 당신이 남긴 10억이라는 빚, 그게 내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매달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이자를 막을 때마다 당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온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말하고 있네요. 내가 지난 5년간 미워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어머니, 당신은 왜 그렇게 떨고 계신 건가요?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남들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그 피가 족쇄가 되어 평생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오늘은 평생 아버지의 빚을 갚으며 청춘을 바친 한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억울함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 속에서 함께 울고 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습관이라기보단 차라리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 낡은 이불을 걷어내는 내 손등은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38. 남들은 아이 학교 보낼 준비를 하거나 승진 걱정을 할 나이에 나는 오늘도 퉁퉁 부은 다리를 조무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 그가 남긴 10억이라는 숫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엽니다. 웅웅거리는 모터 소리가 마치 내 머릿속 이명처럼 거슬립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봅니다. 빨간 동그라미. 아버지 기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평생 흙먼지 뒤집어쓰고 공사판을 전전하던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트럭 한 대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났니? 안방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옵니다. 허리가 굽은 어머니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밥솥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저 뒷모습, 죄인처럼 움츠러든 어깨. 5년 내내 봐온 저 뒷모습이 나는 왜 이토록 징글징글하게 싫은 걸까요? 어머니는 밥을 푸면서도 내 눈치를 살핍니다.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엄마, 이번 달 이자 나갔어. 생활비는 식탁 위에 뒀으니까 아꼈어. 나 이번 달에 야근 많아서 반찬할 시간 없어.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건조한 모래알 같습니다. 감정이란 건 사치였습니다. 어머니가 밥주걱을 든 채 멈칫하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한다. 네가 고생이 많아. 이번 기일에는 오빠네 온다더라. 미나도 온다고 하고. 오빠.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체기가 올라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학에다 유학까지 다녀오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오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오빠는 갓 태어난 조카와 옳게 핑계를 대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여력이 없어서요. 서연이가 아직 미혼이고 하니까 일단 서연이 명의로 돌리고 제가 나중에. 그 나중에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오라고 해. 와서 절이라도 하라고 해.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셨는데. 나는 쏘아붙이듯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신발장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작업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버리자고 해도 어머니가 몰래 다시 꺼내놓는 그 신발. 뒤축이 다 달아빠진 저 신발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처럼 살다 갈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출근길 만원 버스 창가에 기대어 밖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푸석하고 질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드문드문 보입니다. 내 친구들은 지금쯤 브런치를 먹거나 아이들 학원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나는 휴대폰 뱅킹 앱을 켜서 줄어들지 않는 원금을 확인합니다. 이서연님, 대출 잔액.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발목에 채워진 족쇄였고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죽도록 미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큰 돈을 빌린 건지, 왜 가족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짐을 다 떠안고 가버린 건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그 말이 빚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노려봤습니다. 10억. 그 돈을 다 갚기 전엔 내 인생은 없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아니 그냥 평범하게 저녁에 맥주 한 캔 마시는 여유조차 내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집안 가득 제사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머님은 하루 종일 전을 부쳤는지 기름 쩐내가 배인 옷을 입고 거실에 앉아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벌써 해?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네 아버지 가는 길인데 따뜻한 밥 한 끼는. 어머니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나는 가방을 던져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작은 방.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는 그 방에는 곰팡이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입었던 깃이 다 해진 남색 점퍼가 눈에 들어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 옷에선 아직도 아버지의 땀 냄새가 나는 걸까요? 나는 그 점퍼를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그런데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였습니다. 점퍼 안주머니 깊숙한 곳 안감이 뜯어진 틈새에 박혀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쓰레기인가? 무심코 손을 뻗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로 희미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대여금 약정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또 빚인가? 아직 내가 모르는 빚이 또 있었던 건가?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금액 5억. 채권자 이름은 낯선 대부업체였고 채무자란에는 아버지 이강식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래서 더 믿을 수 없는 이름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눈을 의심하며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서준. 오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증인 란에 아버지의 이름이 빗둘배둘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지더니 이명 소리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빚은 아버지가 진 게 아니었어? 오빠가?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든 그 시작이 아버지가 아니라 오빠였다고?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쟁반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서연아? 어머니였습니다. 문틀을 잡고 서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니 들키지 말아야 할 죄를 들킨 죄인처럼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내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에서 쇠맛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에 들린 종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달려들어 뺏으려 했습니다. 이리 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야! 평소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거칠게 내 팔을 잡아챘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감추며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고 지난 5년간 나를 속여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쓰레기라고? 오빠 이름이 적혀 있는데? 5억이야, 엄마! 5억! 아버지가 남긴 빚의 절반이 여기 적혀 있잖아. 채무자가 이서준인데 보증인이 아버지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몸빼바지를 입은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서연아, 제발 덮어두자.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아버지가 다 안고 가셨잖니. 덮어도? 뭘 덮어도? 내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혀서 숨만 쉬고 사는데 뭘 덮어도?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빠 그때 사업하다가 잘못돼서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어. 네 아버지 아들 전과자 만들 수 없다고, 장남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빚을 다 뒤집었었다는 거구나. 그리고 나한테는 아버지가 사업 욕심부리다 망한 거라고, 못난 애비 용서하라고 하면서 죽어간 거구나.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우리 가족을 5년간 속여온 이 침묵의 카르텔이 끔찍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올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직 나만, 밤낮으로 돈 버느라 정신없는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 딸은 맞아? 오빠만 자식이고 나는 뭐야? 나는 그냥 아빠 빚 갚아주는 기계야? 아니다, 서연아.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 미안해서 차마 말을 못해서. 어머니의 변명이 구차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약정서를 구겨쥐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붙여놓은 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고소한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오빠가 오면 먹이려고 장남 온다고 정성껏 준비했을 그 음식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빠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저 태연한 목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착한 아들인 척하는 저 위선적인 목소리가 내 고막을 긁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지금? 야, 평일 저녁인데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뭐가 나왔어. 대여금 약정서라고. 채무자 이서준, 보증인 이강식. 이거 기억나지?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이 종이 들고 올케 직장으로 갈 거니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다시 안방을 쳐다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엎드려 울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오빠한테 그러지 마라. 걔도 살려고 그런 거야. 자식 키우는 애비가 오죽했으면. 또 오빠 편, 또 그놈의 장남 타령. 나는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에 1분 1초도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앉아 구겨진 약정서를 다시 펴봤습니다. 아버지의 서명, 투박하게 꾹꾹 눌러 쓴 이강식이라는 세 글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도장을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을 살렸다는 안도감? 아니면 딸에게 짐을 지우게 될 거라는 죄책감? 기억 속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술에 취해 들어와 내 손을 잡고 울던 아버지. 서연아, 미안하다. 애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 시집갈 미천이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그때 나는 아버지를 뿌리쳤습니다. 술 냄새가 싫어서, 비 때문에 숨막히는 집안꼴이 싫어서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나한테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아들의 비밀을 지켜주려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고급 세단 한 대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 차였습니다. 조수석에는 올케닥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내렸습니다.
오빠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올케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오빠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리번거리다 놀이터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올케의 옷차림을 봤습니다. 백화점 브랜드 로고가 박힌 코트, 반짝이는 귀걸이. 나는 무릎이 나온 청바지에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적 대비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오빠가 내 앞에 섰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손에 쥔 약정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빠의 시선이 종이에 닿자마자 흔들렸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뭔지. 오빠가 입을 떼기도 전에 올케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언제적 일인데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 안 하고 빚 갚기로 한 건 아가씨 결정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기가 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뭐라고요? 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이 빚이 누구 건데? 아버지가 아니라 오빠가 진 빚이었다나? 그걸 내가 5년 동안 갚았다고? 내 청춘 다 바쳐서. 그래서요? 그이 사업 망했을 때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보증 서신 거고 아버님이 갚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법적으로 따져도 아가씨가 상속받은 빚이지 우리 그이 빚 아니에요. 올케는 또박또박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듯 말했습니다. 오빠는 올케 뒤에 숨어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말 좀 해봐. 언니 말이 맞아? 그래서 5년 동안 나 컵라면 먹으면서 이자 낼 때 오빠네는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녔어? 내가 멍청해서 아버지 빚인 줄 알고 갚는 거 보면서 뒤에서 웃었어? 오빠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미나 임신 중이었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너는 혼자니까. 너는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고. 내가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너는 혼자니까.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혼자니까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고작 너는 딸린 식구가 없으니 네가 짊어져라는 것이었나. 하, 그래? 아버지가 그랬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와 올케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어머니를 향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법적으로 내 빚이라고? 그럼 감정적으로는? 가족으로서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 나는 약정서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그들을 지나쳐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뒤에서 오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 위선적인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무작정 달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24시간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쓴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휴대폰이 윙윙 울려댔습니다.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10통, 오빠의 문자 메시지. 서연아,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얘기하자. 엄마 쓰러지시겠다. 화가 치밀어 올라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1800일이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상속 한정 승인 기간도 지났고 본인이 5년간 변제를 해오셨기 때문에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도의적으로는 오빠분께 구상권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거. 아버지의 약정서가 증거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법조차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사무실을 나와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오빠네 아파트였습니다. 어젯밤 올케의 그 당당한 태도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에 오빠는 회사에 갔을 테고 올케 혼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치자 한참 동안 응답이 없다가 마지못한 듯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향긋한 디퓨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고 벽에는 조카의 성장 사진들이 예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 곰팡이 핀 격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델하우스 같은 풍경. 올케는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도 참 예뻤습니다. 나는 그 찻잔을 손으로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어제는 좀 제가 흥분했네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우리 가정 지키려다 보니. 언니, 나는 올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네 집, 작년에 샀죠? 30평대 아파트.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오빠 월급으로 대출금 갚으면서 생활비 쓰고 애 학원 보내고 이 집까지 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올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거야 친정에서 좀 보태주시고.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그랬죠? 오빠네 이사할 때 아버지가 남긴 땅 판 돈, 그거 빚 갚는데 안 쓰고 오빠 줬다고. 그건 내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올케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올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아버지는 아들 빚 대신 갚겠다고 보증 서고 돌아가시고 엄마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까지 딸 몰래 빼돌려서 아들 집 사주고, 그리고 나는 그냥 빚 갚는 호구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스티커가 붙은 큼직한 배와 사과. 우리 집 제사상엔 시장 떨이로 사온 멍든 사과가 올라가는데. 언니, 그거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입고 계시던 러닝셔츠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평생 새 네이 한번 제대로 못 입고 가셨다고요. 근데 오빠는, 언니는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죄책감도 없어요? 올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가씨,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아가씨는 혼자 살 수 있지만 그이는 가장이잖아요.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 빚쟁이 손자 소리 듣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원망하면서 살았잖아요. 효녀인 척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지긋지긋하다고. 이 집구석 탈출하고 싶다고. 어머님은 그 말 듣고 아가씨한테 더 미안해서 말 못하신 거예요. 진실 알면 아가씨가 당장이라도 오빠 고소하고 연 끊을까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원망이, 내 분노가 어머니에게는 공포였구나. 내가 가족을 버릴까봐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고립시켰구나. 그래요. 알겠어요. 다들 공범이네요. 나만 빼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밖을 보는데 문득 5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빚더미를 남기고 간 아버지가 미워서 눈물조차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무능한 가장의 비겁한 웃음이 아니라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아버지의 쓸쓸한 작별 인사였던 것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찬바닥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보자 화가 나는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짓물러 있었습니다. 서연아, 왔니? 밥은 먹었어? 또 밥 타령, 그놈의 밥. 나는 대답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들어가요. 춥잖아. 어머니는 내 눈치를 보며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낡은 가구 냄새,
양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살냄새. 지긋지긋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집.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앉아봐. 나랑 얘기 좀 해. 어머니는 죄인처럼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어? 엄마랑 오빠가 나한테 비밀로 하기로 한 거?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훔쳤습니다. 아니다. 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어. 너한테 말해야 한다고. 근데 오빠가 사정했어. 자리 잡으면 갚겠다고. 서연이 알면 난리 난다고. 그리고 내가 말렸다. 너 알면 집 나갈까 봐.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죽일년이다. 어머니의 고백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키려 했구나. 적어도 마음만은. 하지만 결국 어머니와 오빠의 이기심에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에 굴복하고 만 것이구나. 그때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제사 갈게. 가서 아버지한테 빌고 너한테도 빌게. 미안하다. 나는 휴대폰을 덮어버렸습니다. 사과 면마기로 퉁치기엔 지난 5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원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일 당일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5년 동안 입어서 색이 바랜 검은 블라우스.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빠네 식구가 도착했습니다. 오빠는 검은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정종을, 한 손에는 과일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올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왔고 조카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뛰어들어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의 냉기를 잠시 흐트려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말없이 제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마른 행주로 놋그릇을 닦는데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속 찌꺼기도 닦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엉거주춤 서서 내 등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줄 거 없니?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상표, 지방 쓰고. 건조한 대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해가 지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을 피우자 매캐한 연기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오빠가 먼저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오빠의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일어나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였습니다. 나는 술잔을 채우고 향 위로 3번 돌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나 왔어? 많이 늦었지? 내 마음이... 잔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에 이마를 대자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영안실, 차갑게 식은 아버지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나. 그때 나는 왜 아버지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그 거친 손이 평생 우리를 위해, 아니 자식을 위해 헐거워지도록 일했다는 걸 왜 외면했을까? 절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오빠가 황급히 나를 부축했습니다. 나는 오빠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밉지만 지긋지긋하지만 섞인 피는 어쩔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운복을 했습니다. 올케는 구석에서 조용히 전을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밥그릇에 국을 말아 훌훌 드셨습니다. 마치 체한 속을 쓸어내리려는 듯이. 오빠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 돈 갚을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매달 얼마씩이라도 너한테 보낼게. 그리고 아버지 빚, 그거 내가 명의 변경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알아볼게.
나는 오빠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일까? 하지만 오빠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진짜 같았습니다. 됐어. 내가 짧게 말하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명의 변경하고 뭐하고 복잡해. 그리고 언니가 가만히 있겠어? 그냥 갚아. 매달 나한테 보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10원 하나 안 빼고 다 받을 거야. 내가 쓴 5년, 내 청춘값까지 쳐서 갚아.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꼭 갚을게. 평생 걸려서라도 갚을게. 올케가 옆에서 잡게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아까 찾은 약정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종이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확 타오르며 종이를 삼켰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오빠를 위해 한 약속이었어.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고, 이제 그 약속 내가 마무리하는 거야. 종이는 태웠지만 빚은 남아 있어. 오빠가 아버지한테 진 빚, 그리고 나한테 진 빚, 잊지 마. 제가 되어 부서지는 종이를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대못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정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비록 방법은 틀렸을지언정 자식을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나에게까지 흘러 넘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서연아. 네 아버지가 저승에서 편히 눈 감으시겠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이 손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밉지만 안쓰러운 내 엄마. 창밖에는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기일에 눈이 왔습니다. 오빠네 가족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남은 술을 마셨습니다. 독한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비로소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무릎을 적셨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10억 빚쟁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릴 적 퇴근길에 통닭 한 마리 사들고 오시던 그 아버지가, 내 졸업식 때 낡은 양복 입고 어색하게 꽃다발을 건네던 그 아버지가 비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지. 힘들면 힘들다고, 오빠가 밉다고, 나한테 기대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 없는 빈 방에 내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어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속 풀리게 어서 먹어라.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 별것 아닌 이 밥상이 오늘은 왜 이리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데 속이 확 풀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싱겁냐? 아니, 맛있어. 아주 맛있어. 어머니가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셨습니다. 어릴 때처럼. 출근길 나는 은행 앱을 켜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오빠가 매달 돈을 보내준다고 해도 이 지긋지긋한 숫자가 0이 되려면 아직도 까마득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할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적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효녀로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몫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오빠에게 받을 돈은 받아서 나를 위해 쓸 것입니다. 예쁜 옷도 사입고 여행도 가고 연애도 할 것입니다. 물론 문득문득 화가 날 것입니다. 오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플 것이고 늙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가족인 것을. 지지고 볶아도 결국은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징글징글한 나의 사람들. 나는 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버리지 않고 세택소에 맡겼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장롱 깊숙이 넣어둘 생각입니다.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 말해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보같이 자식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입금했다. 이번 달 이자랑 네 용돈 조금 더 넣었어. 맛있는 거 사 먹어. 입금 알림 문자. 이서준님 입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오빠. 평생 갚아라. 돈으로든 마음으로든. 나는 이어폰을 꽂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윤슬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흑백이 아닌 총천연색으로 보였습니다. 나의 빚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행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잘 가요, 아빠. 이제 편히 쉬으렴.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진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헝그러뜨렸지만 나는 더 이상 머리를 고쳐 묶지 않았습니다. 헝그러진 대로 자연스러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오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채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 말이죠. 오늘 밤은 곁에 있는 혹은 마음속에 있는 가족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생라디오 첨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